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가만 보면 정말로 행복한 하루하루는 놀랍고 엄청난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꽃의 잎장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하나의 꽃이 피어나듯이 소박하고 자잘한 기쁨과 감사한 일들이 모여서 조용히 이어지는 그런 하루하루 같아요. 오늘도 하나하나 소중한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오늘의 첫 번째 식물은 아이비 제라늄입니다. 제라늄 하면 사실 사계절 쉼 없이 꽃을 피고 지고 하는 식물로 유명하죠. 덩쿨 식물의 한 종류인 아이비의 잎의 모양을 닮았다 하여 아이비 제라늄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지소니풀과에 속하는 제라늄 속 식물입니다. 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색상이 풍부하게 피어납니다. 동그란 형태로 꽃들이 모여 피어나죠. 초겨울부터 여름까지 꽃을 피워냅니다. 아이비 제라늄의 향은 독특하면서도 매혹적이죠. 지금 보고 계신 친구는 흑진주 페추니아입니다. 페추니아는요, 색상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 효과로 인해서 화단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친구라고 합니다. 페추니아의 꽃말은 당신과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라고 하네요. 페추니아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이며 다년생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배수가 잘 되는 양지 바른 공간에서 서식을 합니다. 식물이 다음과 같이 꽃을 피우는 시기에는요, 당연히 해를 많이 볼수록 꽃대가 확확 올라오겠죠. 또한 꽃의 세력도 더욱 강해집니다. 꽃의 개화 기간도 길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오래 감상하실 수 있는 식물에 속하죠. 지난 영상에서는 주황 비덴스와 노란 비덴스를 한 번씩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분홍 빛깔의 아담한 비덴스 입고가 되었습니다. 비덴스는요, 꽃대는 길고 지속적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굳게 뻗어 자라는 편에 속하죠. 5월에서 10월까지 가장 선명한 꽃을 피워주는 시기입니다. 개화 기간도 긴 편이어서 한번 키우면 집안의 생기를 담당하는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나는 식물입니다. 다음 친구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어요 라는 꽃말을 가진 단정화입니다. 연한 분홍색 꽃이 참 단정하면서도 참한 느낌을 주는 신상 친구입니다. 단정한 친구 보았으니 지금부터는 조금 더 쨍한 느낌을 주는 밀레니엄벨 친구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밀레니엄벨은요,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는 것이 매력인 친구죠. 꽃의 크기도 큰 편에 속하고 잎도 다금다금 많이 열리는 것이 특징인 친구입니다. 겉흙이 어느 정도 마르면 물을 듬뿍 주시면 됩니다. 물을 준 후에는 통풍을 잘 시켜주어서 뿌리가 썩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임파체스는 아담하면서도 귀여운 꽃을 피워내죠. 임파체스는 말려서 코팅을 해서 어린 시절에 책갈피로 많이 만들었던 꽃 중 하나일 겁니다. 연중 귀여운 꽃을 계속 피워내기 때문에 인기 만점이 되겠습니다. 성장 속도도 빠른 편에 속합니다. 식당에서는 임파체스 꽃을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꽃이 식용 가능하기 때문에 비빔밥 혹은 샐러드 올려져 있는 그 꽃이 임파체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임파체스는 화려한 꽃을 피워내죠. 우리나라에서는 서양 봉선화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임파체스는 그늘이 오래 지는 화단이나 화분에 심어 키울 수도 있습니다. 줄기가 부드럽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이 세지 않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어쩌면 근사한 게 아니어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서로에게 뿌듯함과 고마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5월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5월 하면 가정의 달이죠. 어버이날과 스승의 달이 있는 그런 달이죠.
때문에 카네이션이 바로 떠오르곤 합니다. 카네이션이 잘 자라나는 적정 기온은 10도에서 20도 사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햇볕을 쬐는 시간이 길어지면 꽃눈의 분화도 잘 촉진이 되고 아름다운 꽃들도 잘 자라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루에 햇볕을 쬐는 시간이 짧아지면 가지의 수가 많아지고 줄기가 굵게 자라나는 대신 꽃의 수는 줄어들 수 있죠. 카네이션은 남부 유럽과 서아시아가 원산지인 식물로 50cm까지 키가 크는 꽃이라고 합니다. 카네이션은 7, 8월까지 꽃을 피우는 장일 식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일 식물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낮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꽃눈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꽃을 피우는 식물을 장일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보통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는 시기인 봄철부터 꽃이 피는 친구들을 장일 식물군에 속한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카네이션들은 배수가 잘 되는 사질 토양 좋아합니다. 겉흙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카네이션의 유래를 알고 계셨나요?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어머니의 날을 창시하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꽃인 카네이션을 상징적인 꽃으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부터 부모님의 날, 어머니의 날에 카네이션을 선물해주는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농원의 거리 식물로는 후쿠시아와 칼라블라초와 핑크패션 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후쿠시아는요, 유기질이 풍부한 흙을 좋아하기 때문에 굵은 모래나 펄라이트를 많이 섞어 주시면 잘 자랍니다. 슈퍼벨 역시 이렇게 풍성하게 꽃대를 올려주고 있네요. 사랑의 편지, 사랑의 소식이라는 꿈결 같은 꽃말을 가진 아가판서스입니다. 아가판서스는 외떡잎 식물 백합목 구근초에 속합니다. 아가판서스 다음으로 보여드릴 친구들은 너무 크지 않는 수국 3종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친구는요, 블루 화이트 캔디 수국이 되겠습니다. 수국은요, 색이 진함에 따라 묘하게 색상이 달라집니다. 마치 찻잎이 우러나듯이 색감도 우러나면서 은은함이 도는 것이 매력이죠. 꽃송이들이 제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모여서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국은 강한 햇볕과 가뭄에도 상대적으로 강한 식물입니다. 둥글둥글한 형태의 꽃이 예뻐서 조경의 소재로도 많이 쓰이는 친구죠. 블루풍차 수국은 쨍한 파랑이 매력인 친구입니다. 철쭉은 전 세계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생명력 강한 식물입니다. 이 친구들은 보통 약상성의 토양을 좋아하죠. 온대에서는 황무지, 경사지, 습지에서도 잘 자라나고 열대와 북극의 산악지대에서도 자라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진달래과에 속하는 자생식물들도 있습니다. 철쭉류는 비료를 적게 요구하는 수종에 속합니다. 흙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죠. 그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바로 일지매입니다. 일지매는 이렇게 포트에 꽃대를 가득 달고 있는 모습이 요즘에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가지마다 보석처럼 빛나는 진분홍색의 매화꽃을 달고 있습니다. 4월과 5월은 정말 수국의 달인 것 같습니다. 농원에도 정말 다양한 수국들이 경쟁적으로 꽃을 피워내고 있는데요. 요즘에 정말 우아한 자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실비아도 보라색과 푸른색의 꽃을 이렇게 팡팡 터뜨려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은엽색의 잎장과 푸른색의 꽃들이 한데 모여서 신비로운 느낌을 가득 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구는 로벨리아가 되겠습니다. 로벨리아 역시 개화기 동안에 꽃이 무수히 달리는 꽃들로 유명하죠. 잎들 위로 풀풀 헐헐 날고 있는 나비 같은 꽃을 피워줍니다. 로벨리아는 농원에 푸른색, 보라색감과 분홍색감을 가진 친구 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친구 여우꼬리입니다. 여우꼬리는요, 백합목 백합과의 다년생 식물이 되겠습니다. 원산지는 한국이며 여러 산에서 자생을 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붉은색의 살랑살랑 흔들리는 꽃이 참 예쁘죠. 그
뒤에는 해바라기 친구가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네요. 해바라기 물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흙을 촉촉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시면 잘 자라납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친구는요, 파라솔 버베나가 되겠습니다. 추위에 강한 식물이 되겠죠. 파라솔 품종은요, 다른 버베나에 비해 키가 작고 잔디처럼 퍼지면서 자라나는 것이 파라솔 버베나만의 특징이자 매력입니다. 토양은 배수가 잘 되고 통풍 잘 되면 아주 잘 자라게 됩니다. 우리 친구는요, 가을까지 아름다운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무늬 바늘 꽃입니다. 이렇게 단풍이 들어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네요. 꽃이 지고 난 모습이 바늘같이 생겼다 하여 무늬 바늘꽃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우리 바늘꽃만의 장점 소개해드리자면 꽃이 오래 피고 단풍이 이렇게 든다는 점이죠. 노지월동 가능하여 화단이나 조경용으로 많이 식재합니다. 지금부터는 또 화려한 꽃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알리아입니다. 다알리아는요, 꽃색도 다양하고 품종도 매우 다양하죠. 또한 다알리아를 보여드리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근 식물입니다. 때문에 화려하고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이 친구 새로 들어온 친구로서 이렇게 노란색과 황금색의 주황이 아주 잘 섞여 있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노지에다가 심으면 절화용으로 꽃을 꺾어도 계속 꾸준히 꽃을 피워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꽃을 보는 기쁨이 상당하죠. 또한 우리 친구 노지에 심을 경우에는요, 겨울이 오기 전에 구근을 캐내어 보관하다가 3월, 4월쯤에 봄에 다시 심어주시면 또 잘 자라납니다. 다알리아는 꽃도 풍성하고 화려한 데다가 꽃송이 더 커서 눈에 확확 띄는 그런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카페나 테라스, 정원 등에 참 많이 식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친구는 눈이 부시게 시린 푸른 하늘을 닮은 푸른 방고입니다. 온도만 잘 맞으면 연중 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는 남아프리카이며 물은 자주 줄 필요 없는 순한 성질을 가졌습니다. 다음 친구는 여우꼬리 맨드라미입니다. 앞서 보신 붉은 여우꼬리 풀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친구죠. 절화 또는 드라이 플라워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친구입니다.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도 이렇게 꽃이 피어나니 개화 기간이 긴 편에 속한다 할 수 있죠. 손치기를 해주면 폭이 더 커지면서 예쁘게 자라납니다. 가슴에 다는 브로치만큼이나도 환한 벨벳 찔레입니다. 벨벳 찔레는요, 꽃송이가 많이 피어나는 찔레 속에 속하게 됩니다. 벨벳 찔레 꽃몽어리가 한다름 열려 있습니다. 찔레 역시 장미과에 속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한 꽃을 보여주죠. 농원의 향기 페랭이는 지금 보고 계신 빨간 색상과 분홍 색상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페랭이 꽃은요, 정원에 키우기 참 좋은 꽃입니다. 하루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풍성한 꽃을 이따금씩 계속 보여주기 때문이죠. 잎도 꽃도 꼿꼿한 편이기 때문에 축 늘어지는 식물을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이 참 페랭이 꽃을 많이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아기 물매화들이 한가득 나와 있죠. 물매화 꽃을 나중에 보시면 딱 드는 생각이 꽃이 정말 우아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 왕관의 모양처럼 꽃이 피어나죠. 털도끼와 드래곤도 이렇게 야생의 꽃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잎장과 줄기에 털이 보송보송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순수함과 개성이 가득한 친구입니다. 작고 아담한 모습에 예쁜 잔털까지 참 예쁘죠. 노지 월동도 잘하고 꽃도 사랑스러운 헬리안트 문입니다. 날씨가 흐려서 꽃이 안 피어 있는데 꽃이 진짜 피어나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즘 눈을 아주 사로잡습니다. 국화꽃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지나칠 수 없는 금화입니다. 노란 꽃이 새초롬하게 피어 있죠. 다음 친구 홍동자입니다. 동자꽃의 붉은색은요, 일품이죠.
진하고 청량감을 주는 홍동자입니다. 이름부터 귀여운 빨간가치 수염도 농원에 입고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분홍 장구채도 이렇게 물 오른 미모 뽐내주고 있습니다. 가지피기 도라지는 수수하고 담백한 느낌을 주는 그런 친구죠. 그 뒤에 미니 토플도 노란 꽃 보여주네요. 귀엽고 아담한 지피 식물 찾고 계시다면 옐로우 엔젤 추천드립니다. 생명력 강한 친구이죠. 그 뒤에 친구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바로 초화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구는 겨방개 페랭이입니다. 안개꽃처럼 생기지는 않았지만 자라면서 줄기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아는 그 안개꽃 모양의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꽃봉오리 많이 물고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로벨리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한 좋아하실 쑥군 로벨리아가 되겠습니다. 로벨리아의 다른 이름은 숫잔대라고 합니다. 습지정원이나 정원의 습기가 많은 초지에 심어도 잘 자라난다 하여 이름 붙었죠. 이 친구는 지황이 되겠습니다. 추위에 매우 강한 편에 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그 옆에 화사한 부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하얀 말발돌이 나와 있습니다. 농원에는 하얀 말발돌이 이외에도 분홍 말발돌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원산지인 친구로 여름까지 개화하는 친구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친구 역시 꾸준하게 인기 좋은 청아 지손이입니다. 특유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죠. 청아 지손이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덩굴덩굴한 덩쿨성의 야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와인컵을 닮은 와인컵 지손입니다. 빛을 많이 보여줄수록 마디마디의 꽃봉오리가 생기게 되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친구는 하얗게 꽃을 피우는 델피늄이 되겠습니다. 델피늄은요, 우리나라 산지에서 잘 자라나는 야생화였는데요. 그 말인 즉슨 노지월동 잘 된다는 거죠. 또한 배수가 좋은 알카리성 토양에서 잘 자라납니다. 델피늄은 꽃도 화려하고 예쁘고 색감도 독특하기 때문에 절활용으로 가치가 또 높은 친구입니다. 델피늄의 꽃말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운명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요, 철포백합이 되겠습니다. 철포백합은 구근 식물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꽃이 없는데요. 이제 꽃이 피어나면 쭉쭉 올라가면서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장도 빠른 편이고 번식력도 강하죠. 이 친구는 흑코스모스입니다. 혹은 초콜릿같이 진한 초코 색상의 꽃을 피운다 하여 초콜릿 코스모스라고도 불리는 친구입니다. 멕시코에서 온 친구죠. 다음 친구는 추명국입니다. 추명국은 가을추 밝은 명이라고 하여 가을을 밝히는 국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명국의 또 다른 이름은 대상화입니다. 대상화라는 것은 기다릴 때의 서리상이라고 하여 서리를 기다리는 꽃이라는 의미입니다.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꽃이 오래 피는 식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친구는 에키네시아입니다.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매우 아꼈던 식물인데요. 민간약초로 많이 활용을 해왔던 식물이라고 합니다. 파릇파릇한 구절초도 농원에 있습니다. 구절초는 양지식물이기 때문에 햇볕 충분한 공간에서 잘 자랍니다. 특히 배수가 좋은 곳에 식재를 하게 되면 꽃을 더욱 풍성하게 보실 수 있죠. 높이는 60cm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물사리가 되겠습니다. 물사리는 이름에 물이 들어가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흙에 물이 마르지 않게 자주 살펴보는 것이 기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생장이 빠르기 때문에 매년 이른 봄에 새 흙으로 갈아서 심어주시게 되면 세력도 더욱더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꺾꽂이로 쉽게 번식이 가능한 친구들입니다. 암석이나 정원의 앉혀진 바위에서 매우 잘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하늘하늘 아름다운 문빔 나와 있습니다. 노란색과 분홍색 두 가지 색상 나와 있기 때문에 취향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꽃말은 소녀의 순정, 애정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루비솔체가 이렇게 예쁜 꽃 피어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데려왔습니다. 꽃봉오리의 모양이 참 귀엽고 동글동글하죠. 장백 페랭이 노을도 이렇게 예쁜 꽃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랭이 꽃은요, 가꾸기도 쉽고 이렇게 번식도 잘 되니까 안 예뻐할 수가 참 없죠. 페랭이 꽃은 유럽이나 영국 등지에서도 애착을 가지고 많이 식재해온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친구들은 형형색색의 등심 붓꽃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꽃이 안 피어 있는데 이 하얀색은 꽃망울이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네요. 등심 붓꽃의 고향은 북미이며 뿌리에서 여러 줄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곧게 수직으로 뻗어 자라나게 됩니다. 등심 붓꽃은요, 토양에 배수가 잘 되면 더욱 쭉쭉 뻗어가면서 자라게 됩니다. 이 친구는 에린지움입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으나 유럽에서는 화단이나 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보여드리는 친구는요, 후룩스 중에 블랙 레드 후룩스가 되겠습니다. 후룩스 하면 여름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니 예쁜 블랙 레드 꽃도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금강초롱의 꽃은 관상용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은 토종 우리나라 꽃입니다. 금강초롱은 전 세계적으로 두 종이 있는데 금강초롱 말고도 평안북도나 함경남도에 자라는 검산초롱꽃이 있다고 하네요. 기회가 된다면 검산초롱꽃도 한 번쯤은 봐보고 싶네요. 내한성의 수꾼 식물 토플도 이렇게 파릇파릇한 생명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도 귀엽고 모습도 귀여운 장개주루꽃 역시 농원에 나와 있습니다. 장개주루 다음으로 보여드릴 친구는 이끼용담입니다. 이끼용담 이렇게 지피 식물처럼 퍼지는 성질 가지면서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고 꽃이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 현재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여운 모습과 또 다르게 생명력이 매우 강한 은엽양지 나와 있습니다. 한라산에서도 잘 자라나죠. 그 다음 보여드리고 있는 이 친구는요, 왼쪽에는 자엽 색상의 껑의 비름, 오른쪽에 보셨던 연두 색상의 껑의 비름, 이렇게 두 종류의 껑의 비름이 농원에 나와 있습니다. 줄기를 꺾어서 흙에 묻으면 새로 뿌리를 내릴 정도로 키우기 쉬운 품종이 껑의 비름이죠. 겹고강나무도 나와 있습니다. 하얗고 소담스러운 꽃 모양이 매화만큼 아름다운 친구여서 산매화 꽃나무라고도 불리죠. 하얀 종다리꽃도 나와 있습니다. 연두색의 줄기와 잎이 싱그러운 느낌을 주죠. 종다리꽃은 앵초가의 여러 해살이 풀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북부 지방에 분포하여 나돗개풀이라고도 불리는 친구입니다. 산지에서도 잘 자라고 이렇게 하얀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붉은 인동의 아름다운 꽃도 보시고 그 뒤에 발렌타인 금낭아의 하트 모양 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발렌타인 금낭아, 붉은 인동 모두 붉은색의 꽃을 피워내는데요. 꽃의 모양도 독특하고 예뻐서 개성만땅입니다. 다음 친구는 에스키모 나무입니다. 에스키모 나무는요, 성장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니어가지고 정원용으로도 많이 심죠. 그 옆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친구는 미스김 라일락입니다. 목대가 굵은 친구입니다. 농원에는 여러 종류의 해당화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름다운 찔레꽃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찔레꽃은 반그늘이면 어디에서나 잘 자라납니다. 찔레꽃은 습기가 많은 것을 좋아해요. 때문에 물을 많이 주셔도 좋죠. 다만 그 물이 축적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썩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단에 심든 화분에 심든 물이 배수가 잘 되어야 하는 거겠죠. 찔레를 노지에서 키우실 경우에는 겨울을 제외하고는 흙의 겉표면이 약간 건조할 때 물을 주셔도 됩니다. 물을 줘야 하는 빈도는 정해진 것이 없지만 건조함은 앞으로 이제 꽃이 피어날 수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흙은 항상 촉촉하게 유지를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예쁜 앵초리를 키우는 꿀팁이 있다면 겨울에는 건조하게 보내야 하며 봄철에는 주로 성장기이기 때문에 물을 자주 줘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홍빛 향기 날 것 같은 사계 페랭이입니다. 주택 단지나 정원의 화단에 키우면 귀엽고 앙증맞은 매력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꽃을 피우기 때문에 사계 페랭이라고도 불리는 친구입니다. 작은 키의 식물 좋아한다면 딱인 그런 친구입니다.
번식도 잘 되고 관상용으로도 이뻐서 인기 좋죠. 다음 친구는 장미 메발톱입니다. 장미 메발톱은요, 꽃의 모습이 세련되고 트렌디하다는 점이 특징이죠. 노지 월동이 가능한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다음 친구는 큰 금매화입니다. 이 친구의 꽃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냥 노란색이 아니라 진짜 금색처럼 빛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매화 헐떡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무슨 별빛처럼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꽃을 피워냅니다. 잎의 생김새와는 또 다르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반전 매력을 가진 그런 친구입니다. 오늘은 매화 헐떡이를 마지막으로 영상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식물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